강남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 회의실. 독일인 투자사 대표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역사 없이는 진행 불가. 3분 드리겠습니다. 200억짜리 계약이 폭탄처럼 째깍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청소복을 입은 63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완벽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약 조항 중 리스크 해지 부분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시간 전 공항에서 교통사고로 통역사가 쓰러졌습니다. 절망의 순간 청소부 아줌마가 나섰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반전의 순간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새벽으로 말이죠. 새벽 5시. 박선혜 씨는 늘 그랬듯 빌딩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사물함을 열자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약통, 심장약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약 하나를 물없이 삼키며 거울을 봤습니다. 63의 얼굴, 한때는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얼굴, 다시는 그 언어 안 써. 절대로.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걸레질하는데 남자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복도에 물기 좀 제대로 닦아요. 어제 미끄러질 뻔했다고. 박선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한 지 3년. 대부분은 그녀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8시 복도 구석으로 비켜서 있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40대 중반 여자 임원이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는데 옷에 다 튀었잖아. 빨리 바닥이나 닦아요. 박선혜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여자는 구두 뒤축으로 툭툭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여기도요, 여기. 제대로 좀 해요. 일어서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오전 10시 로비 유리창을 닦는데 외국인 2명이 안내 데스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선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독일어. 통역사가 없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15년간 매일같이 쓰던 언어.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박선혜 씨는 급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는 그 언어 안 써. 약속했잖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퀀스 2. 대표님, 통역사한테 연락됐습니까? 안 돼. 공항에서 택시 사고가 났대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미친, 회의가 30분 남았는데. 대표이사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계약 놓치면 우리 회사 끝이야. 200억짜리 계약인데. 영어 좀 하는 사람 없어? 토익은 900점인데. 비즈니스 통역은 자신 없습니다. 독일 투자사래요.
중요한 계약은 모국어로 해야 한다고 고집 부렸어요. 박선혜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레를 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투자사 대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간다고. 오늘 아니면 기회 없어. 대표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선희 씨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그들을 봤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다급한 일이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투자사 차가 빌딩 앞에 도착했대요. 벌써? 예상보다 10분 빨리 왔어요. 대표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박선희 씨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3살 여성.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뭐라고요? 통역을요? 아줌마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통역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줌마, 고맙긴 한데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압니다. 200억짜리 계약이라고요. 한 단어라도 잘못 통역하면 회사가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박선희 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사분들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성공하면 보너스 10억 원 드리겠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장 해고해요. 아니,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박선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겁 안 나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외국인 3명. 앞서 걷는 50대 후반 백인 남성이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대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독일인 대표는 독일어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청소복 입은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농담입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통역을 맡은 박선희입니다. 편안한 여정이셨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독일인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선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한국 측과 독일 측이 앉았습니다. 그 사이 청소복 차림으로 서서 통역하는 박선희 씨. 독일인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귀사의 지난 분기 실적을 보니 예상치를 15% 밑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선혜 씨가 즉시 통역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독일인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계약서 12조 3항을 보십시오. 리스크 해지 조항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해지 전략과 파생 상품 활용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 씨는 침착했습니다.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박선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질문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박선희 씨는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때로는 미묘한 뉘앙스까지 살려서 한국 측 임원들은 점점 더 놀라운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일인 대표가 박선희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독일어를 배우셨습니까? 독일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의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일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통역사는 처음 봅니다. 매우 인상적이군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2시간, 3시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독일인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해냈다. 200억 계약 성사. 대표가 박선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희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복도로 나온 박선희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선희 씨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그 청소 아줌마 봤어? 독일어를 그렇게 잘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청소부가 왜 그런 실력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궁금증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 오전 10시 대표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약속대로 보너스입니다. 10억 원. 주변 직원들이 헉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회사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박선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이 편합니다. 조용하고. 그날 오후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칸막이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혁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계약 성사됐대. 문제는 그 청소부야. 대표가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어. 내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어. 박선혜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칸막이 문이 열리며 서 전무가 나왔습니다. 청소 중이었어요? 다 들었나? 어차피 청소부 아줌마 말은 아무도 안 믿어. 걱정 마. 그날 저녁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해킹이래.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대. IT 보안팀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핵심 자료가 전부 유출됐습니다. 200억 계약 관련 자료 전부요. 보안팀 차장 최민석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젯밤 11시 32분, 누군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접속 기록이 떴습니다. 박선희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선혜 씨,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박선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시선들. 이건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 통역하더니 이제는
회사 기밀을 팔아먹어 스파이였던 거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저 사람 감시하세요. 경찰 부를 때까지. 복도 저 끝에서 서재혁 전무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로 회의실에 박선혜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보안 요원 2명,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파이래. 청소부가 10억도 모자라서 회사 팔아먹은 거지. 박선혜 씨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팀 팀장이었습니다. 박선혜 씨, 회사 방침이에요. 즉시 해고입니다. 오늘까지만 급여 처리됩니다. 팀장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년간 다녔던 곳,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월세는 어떡하지? 약값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지만 약은 사물함에 있었습니다. 최민석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서 증인은 없습니다. 최민석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했더니 청소부 휴게실에서 접속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상합니다. 어제 회의 때 봤어요. 당신의 통역 실력. 그 정도면 굳이 기밀을 훔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박선혜 씨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청소부 휴게실 앞을 그 시간에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흐릿한 CCTV 영상. 복도를 걷는 사람의 뒷모습. 남자입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최민석이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10억 원 보너스 봉투. 이거 돌려받겠습니다. 사기꾼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요. 대표가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실망입니다. 정말로.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박선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최민석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반드시 찾아낸다. 다음 날 오후 2시, 긴급 주주총회. 대강당에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는 대표이사와 임원들, 서재혁 전무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석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선희 씨, 저 스파이 왜 여기 있어? 최민석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의 진범을 찾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재혁 전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민석이 대형 스크린에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CCTV 걸음걸이 분석 결과 이 사람은 서재혁 전무입니다. 두 번째, 서버 로그 조작 흔적. 세 번째, 사건 당일 밤 건물 출입 기록. 서재혁 전무는 밤 11시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사팀 서버 무단 접속. 직원 비밀번호 파일을 사흘 전에 열람. 다섯 번째, 서재혁 전무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유출 파일 백업본. 6번째, 경쟁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조작은 당신이 했죠. 보안팀, 당장 저 사람 확보해. 보안 요원들이 서재혁을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서재혁은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박선희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살린 사람입니다. 주변 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점 더 크게.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쏟았던 그 임원이었습니다. 여자가 박선희 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한주주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희 씨는 대체 누구십니까? 박선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국제재판소에서 15년간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유엔 본부, 국제형사재판소, 각종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15년 전 전쟁 범죄 재판을 통역했습니다. 끔찍한 학살 사건이었죠. 그때 제 건강이 나빠졌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대표가 다가섰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박선희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지금 삶이 좋습니다. 제게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최민석이 나섰습니다. 대표님, 제안이 있습니다. 박선혜 씨를 채용 고문으로 모시고 박선혜 씨처럼 숨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박선희 씨,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박선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돕겠습니다. 강당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변화합니다.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석 달 후, 박선희 씨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그녀는 회의실로 가서 채용 후보자들을 만났습니다. 50대 경비 아저씨는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식당 아주머니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60대 주차관리원은 건축 설계 경력이 20년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던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능력은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선희 씨는 로비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박선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야.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새로 채용된 격리팀 직원. 한 달 전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하지만 숫자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죠. 박선희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도요. 여자가 신나는 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선희 씨는 다시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익숙한 소리, 익숙한 동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박선희 씨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박선희 씨는 청소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건물을 나서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때로는 숨어 사는 것도 용기입니다. 때로는 드러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랑하는 것. 박선혜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겠죠. 복도를 닫고 유리창을 닫고 사람들과 인사하겠죠.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겠죠. 평범하지만 특별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박선혜 씨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없이도, 칭찬받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사람들. 박선혜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